저희는 삿포로의 맥주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가자마자 시원하게 맥주 세 잔 들이켰고요. 맥주박물관의 역사를 보며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녁으로는 스프 카레 맛 비교 들어갔고요. 일본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느껴주고 야식으로 마무리하면서 2주간의 워케이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삿포로의 마지막 날 함께해요. 어떤 기업이 성공한 과정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흥미롭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삿포로 맥주박물관을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가서 삿포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왔는지 같은 말이네. 한번 잘 느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0월 26일에 삿포로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단풍이 이쁘게 져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단풍 구경을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14일이 지나고 11월 8일이 됐는데 그새 단풍이 많이 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계절이 변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나네요. 삿포로 맥주의 로고인 젓별이 북극성을 보고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아, 북극성? 이 별이? 그래서 별 하나씩 땅 박아놓은 로고를 만든 거지. 별이 하나야? 잡을까? 응. 고! 삿포로 맥주 공장 1층에는 선종의 삿포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돈 내고 1,000엔 가량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면은 이렇게 선종의 삿포로 맥주 세 종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블랙라벨이랑 클래식이랑 화이타코시 비어 이렇게 세 종류의 삿포로 맥주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장이 아니고 물론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양조장에서 바로 만들어 나온 게 아니라 그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맛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맥주 맛을 잘 모르는 맥주 알못인데요.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맛의 비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이니까 제일 무난한 거겠죠. 클래식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의 탄산감이 있고 근데 부드러워요. 저는 일본 맥주의 좋은 점이 이렇게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탄산을 잘 못 마시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맥주가 저한테는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엄청 시원해서 좋아요. 향도 진하고 진해? 탄산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 거부감이 없는 맛이에요. 저는 맥주 특유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보리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뭔가 약간 꽃향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상큼한 향이 있어요. 난 진한 거 좋아해. 그 진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맛에도 맞는다. 블랙라거? 블랙라벨. 그런데 향이 좀 별로 안 이게 세네. 훨씬 탄산감이 없어. 뭔가 더 부드러워. 클래식보다 좀 탄산이 덜한 것 같아. 네? 그러네. 근데 사실 맛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얘는 좀 더 뭐라 그러지? 새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 모르겠네. 이거 먹어보자. 화이타코시 비어. 이건 또 특이한 맛이야. 그냥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어. 맛이. 그래서 간단하게 투어하고 1층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맥주 마시면 휴식도 취하고 목도 축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죠? 깔끔하면서 약간 맥주 향도 강한 클래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좀 먹었을 때 시원한 거는 클래식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탄산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음식이랑 먹고 다른 거랑 먹고 하려면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맥주가 좋은 거. 그래서 첫맛은 클래식이 제일 맛있었으나 먹다 보니까 블랙라벨이 좀 더 나한테 맞는 느낌? 입니다요.
박물관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비디오 촬영 금지, 녹음 금지입니다. 얌전히 보고 올게요. 그럼. 내가 느낀 건 이게 진짜 1900년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1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 로고도 엄청 많이 바뀌는 걸 보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맥주가 별거 아닌 그냥 맥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하나조차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그걸 느꼈어. 네, 보면서 꾸준한 노력과 선구안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삿포로 맥주를 만든 사람이 17살에 독일로 넘어가는 결단을 했어. 17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야? 어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많이 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랑 뭐 경찰과 도둑하고 있었죠. 17살이면 나도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물 뿌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때였지. 근데 맥주 기술을 배우겠다고 17살에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맥주 기술을 배워왔잖아? 그게 나는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그러지 못하지. 그리고 그걸 배워와서 무조건 홋카이도에다가 맥주 공장을 지어야 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재료 중 하나가 얼음이 있는데 그 홋카이도 얼음이 좋은 얼음이라고 무조건 홋카이도에 지어야 된다고 첫 맥주 공장을 이제 홋카이도에 세웠잖아. 그런 결단력. 그게 또 아무렇게나 자기가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혼자서 하고 지역 조사를 하고 본인이 다 계획을 하고 한 거잖아. 그렇지. 홍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고 때로는 진짜 엄청난 결단력과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좀 더 슬기로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삿포로 팩토리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초기 삿포로 맥주 주조장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곳으로 바뀌었고, 이 홍님이 스프커리를 엄청 좋아해요. 스프커리 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스프커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평점은 4.0점이었거든요. 자리 엄청 넓다. 그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엄청 넓은 자리를 받았어요. 완전 좋아. 하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도 눈치껏 가능합니다. 그래요. 피츠. 하이. 함버거 한 치킨 커리와 코코넛 스프 엔사이. 以上で、は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少々お待ちください。 완전 스무트했습니다. 이 안에는요, 저는 치킨 커리를 시켰기 때문에 치킨과 브로콜리, 피망이 있고요. 얘는 제 이름을 몰라요. 옥수수처럼 생긴 거. 얘는 뭐지? 감자인가? 그리고 비니 하나 있고요. 얘는 아마 그 연근 그거겠지? 하나 더. 그다음 계란이 있고요. 양배추, 그리고 단호박과 가지. 여기 되게 야채 종류가 엄청 많다. 고구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파리 채소류가 있고요. 그리고 김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어요. 김가루가 뿌려진 건 좀 처음이다. 당근도 있고요. 당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코코넛 커리 수프 먹어보겠습니다. 어떨까? 돼지카다? 괜찮아? 맛있는데? 코코넛 맛이 가미가 돼가지고 좀 더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어요. 일반 커리보다.
그게 맛있어? 이 뒤에 약간 튀긴 그 맛이 나는데 그 튀긴 맛이 되게 맛있다. 삿포로 팩토리엔 벌써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저희가 이런 음악이 나올 줄 모르고 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와요. 근데 음악이 정말 놀이공원에서나 나올 것처럼 진짜 아름답게 편곡이 돼가지고 음악만 들어도 너무 행복했고 감동이 있네요. 다른 쇼핑몰과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특별해졌어요. 저희가 오는 길에 이렇게 천 같은 게 흐르는 곳이 있어서 물을 구경하면서 가보자 하고선 이쪽 길로 왔거든요. 근데 천 주위로 어떻게 조명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카메라로는 밝아 보이는데 여기가 진짜 어두워요. 새까맣고 어둡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이 너무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가 밝은 길로 갔다가 어쨌든 저기 다리를 건너려면 이쪽을 잠깐 와야 돼가지고 조금 밝은 곳으로 지금 오긴 했는데 사람 진짜 한 명도 안 다니고 안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집에 가려고요. 몰려와. 저 옆쪽으로가 천이고 이쪽이 길인데 이 천이 또 유속도 엄청 빨라요. 유속도 빠르고 넓기도 넓고 그래서 괜히 더 무서운 거 있죠? 무섭지도 않나 봐 쟤는. 계속 찍고 있네. 빠르게 복귀해보려고 합니다. 밤에 이쪽은 근처도 얼씬하지 않으려고요. 살았어요. 살아서 돌아갑니다. 저희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요. 오늘도 저희가 좋아하는 저녁 시간 술 한잔 하면서 유튜브 보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대로 이거는 홍님 거, 이건 제 거 이렇게 마시고 안주는 오면서 샀거든요. 닭꼬치 그리고 오징어 있던 거, 그 다음에 치즈, 스트링 치즈도 있고요. 과자 2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끼리 수다 떨면서 유튜브도 보고 술 한잔 할 거예요. 짠! 셔. 휴지 줄까? 휴지가 있어. 정말 맛있는데? 약간 불향 살짝 나고 맛있는 노브랜드 닭꼬치. 삿포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함께 소소한 시간을 보냈고 짧았지만 의미 있는 2주간의 워케이션을 마무리했다. 새롭고 낯선 환경엔 하루하루 행복한 설레임을 안겨주었기에 효율적으로 몰입하여 일을 할 수 있었고 사이사이의 휴식과 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재충전시켜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빛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를 재정비하면서 또 한 번의 다짐을 했고 이 경험은 앞으로의 삶의 에너지와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듯하다.